서울에 붙어 있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많거든요. 네. 인구는 제일 적은데 경기도보다도 일자리가 2배 이상 많다 보니까 서울에 살든지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있는 데까지만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만 70만 개, 서초구에 50만 개, 송파구에 30만 개, 합치면 150만 개가 강남권이에요. 일자리가요? 예, 종로구 중구에 70만 개, 여의도에 20만 개, 마포에 20만 개. 그러니까 다 거기다 몰려 있거든요. 3도심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추천하는 사람들이 서울에만 사는 게 아니라 경기도권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절대 수요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지방 대조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요. 일자리가 줄다. 지방은? 네, 근데 지금 네. 신규로 스타트업이든지 창업이든 생기는 것들은 다 서울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방 사람들도 서울로 와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지방은 다 줄고 네. 경기도랑 인천만 늘어요. 그 이유가 서울은 더 들어갈 공간이 없고 네. 서울에 출퇴근해야 되다 보니까 인천이랑 경기도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아마 절대 다수는 서울 수도권 수요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거기 이제 집값이 빠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대신 이제 이 서울 수도권에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굳이 여기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지방 가서 그냥 오히려 넓게 여유 있게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끝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부동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서울 수요가 지금 뻔히 많고 공급이 적다는 걸 다 아는데 그걸 네. 포기하고 던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뻔히 갖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라 네.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34평이면 34억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 돈이면은 지방 가면 빌딩주가 돼요. 네. 근데 지방 가서 그 돈 갖고 있으면 그 돈이 유지가 안 돼요. 빠지지. 근데 서울은 갖고 있으면은 그게 30억짜리가 아니라 6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 60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0억짜리 아파트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10년 안에.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면 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많았던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은 절대 그 밖으로 안 나가요. 그 테두리 안 밖으로는. 어떤 그러다 보니- 테두리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런 강남이겠죠. 아. 강남이 강남은 통칭되는. 그래서 네네. 이제 이 자녀분들도 그 이외의 지역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거기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녀분들도 거기서 또 세대 분할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3대가 한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다 그것들 분들이 한 집을 세 채로 나눠갔기 때문에 네. 자가 분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구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외부에 들어오지 않아도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돈을 더 높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여기는 아파트만 갖고 있어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구조는 이게 서울에서도 핵심 일자리가 많은 입지만 가능한 것들이고 네. 지방에서는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하고 지방 부동산을 볼 때 다른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 요즘에 근데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갭 투자인데 네. 단기 갭 투자예요. 거기는 말 그대로 샀다 팔았다 거의 주식처럼 네. 샀다 팔았다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먹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이제 안 될 거예요. 지방에서도 네. 서울 같은 입지, 강남 같은 입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에서도요? 이게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면은 한 개 구가 한 30만 명일 텐데 네. 구가 두 개 되면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분구가 돼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네. 네. 자체 수요가 있어요. 거기도 일자리가 있으니까 아. 메인 일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예. 거기 법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런 또 금융권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 네. 이번엔 전문직이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일자리가 많은 데들은 자체적으로 돌아가긴 하거든요. 부산도 350만, 대구도 250만, 그다음에 인천도 300만이잖아요. 자체 수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거기서도 좋은 입지, 나쁜 입지 같은 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 입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울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지역의 테두리 지역들이라든지 그렇게 좀 중소도시라든지 군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못 오르죠. 그런 거죠. 그 핵심 입지라는 거는 뭐 지금 가격이 얼마냐 상관없이 앞으로 더 오른다.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꼭 살아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제일 부자예요. 네. 제일 좋은 집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 욕망은 절대 낮추지 않아요. 그들은. 네. 예, 그래요. 그건 항상 그래요. 어떤 지역이든 다 그렇습니다. 부산은 부자들은 부산에서 제일 좋은 집 살아야 돼요. 해운대구 이런 데, 수영구.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예요. 딴 데 거들떠도 안 봐요. 아 그래요? 예. 강남 분들은 강남 거들 이후에는 아예 안 봐요. 서초구도 안 봐요. 절대 안 나간다니까요. 앞으로 현대아파트가 지금 44년 차가 됐는데 네. 딴 아파트를 안 봐요. 거기서 그냥 원주민도 아직도 많이 살아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어디로 이사 갈래요? 물어보면은 이사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하는 일이 리서치인데 네네. 술젓을 맨날 하잖아요. 그런 거 맨날 물어보거든요. 다음 이사 갈 곳. 없어요. 그냥 강남이에요. 그냥. 있는 사람은 계속 거기 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녀들도 거기 사는 거예요. 딴 데 나갔다가
나간 자녀들도 다시 복귀를 해요. 불편해서. 입지적인 그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제일 많은 입지가 제일 좋은 입지고요. 네네. 이게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어요. 226개. 그래서 이제 네. 그 시군구 단위 중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구예요. 그러니까 아. 강남구 인구가 53만이에요. 네. 일자리 숫자가 70만 개예요. 그러니까 거기 거주한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데 네. 가까이 출근할 수 있으니까 네. 강남에 집이 다 해서 20만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퍼지고 해서 지금 수도권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많은 데들이 제일 비싸요. 근데 거기 집이 없기 때문에 그 옆부지. 근데 너무 멀어지면은 불편하니까 광역교통망, 급행교통망을 만드는 거잖아요. GTX가 그런 의미로 나온 거고 네. 서울은 다 차서 파주에서도 저쪽 남양주에서도 동탄에서도 출퇴근 시키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강남구 삼성동까지. 예. 그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해요. 예. 그건 뭐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서울에 몰린 일자리를 좀 지방은 분산하자고 하는데 네.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일단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들을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을 다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어차피 그냥 규제를 받을 거면 그냥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게 낫죠. 그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인력이 많아요. 지방 가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인력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조그만 기업들은 가면 무조건 실패를 하고 큰 기업들이 가야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면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천안 아산이 2003년도 이후로 생겼는데 네. 그때 다 수도권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안 삼거리 뭐 이런 게 제일 유명했었잖아요. 지금은 네. 천안 삼거리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산 탕적에 삼성전자를 다 알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예. 뭐 전라남도 뭐 이런 데다가 한 100만 평 이런 거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그냥 가서. 대신 일자리들은 막 100% 만들고 서울 절대 못 올라오고 너희들은 대신 뭐 법인세도 면제야. 근데 대신 거기서 네가 한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은 먹여 살려야 돼. 네. 미션 주면은 내려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기 공장 부지가 필요할 테니까 인력도 계속 줄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주는 것들이죠. 그럼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기업들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딜레마겠죠. 정치하시는 분들도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용산 기지창 같은 경우 어저께 발표된 거였는데 네.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파트 8,000세대를 넣겠대요. 한꺼번에 다 이런- 분양하지 않겠지만, 네. 이런 게 이제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줘요. 어차피 더 올라가요. 안 줘요? 네, 맛을 보기 때문에. 예, 맞아. 거기는 완전 로또 아파트일 거예요. 거기는 가점, 그러니까 청약 가점 만점자들만 막 갖고 갈 것 같아요. 다 넣을 테니까. 왜냐면 지금 용산구에 양질의 아파트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용산구. 네. 그 한남동 있잖아요. 한남동에 아파트 없어요 지금. 어. 예, 없잖아요. 지금 이제 동부이천동에 있는데 다 옛날 아파트죠. 낡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8,000세대급으로 생긴 데가 없어요 용산구에. 그럼 거기는 완전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용산에 대단지 아파트가 없구나. 예. 그 서빙고 신동 아파트 하나 있는데 네. 거기는 성 같은 데거든요. 딱 그 1,000 몇백 세대 고막밖에 없거든요. 그 용산역이랑 거기 이촌동 사이에 네. 그쪽에. 몇 개 있죠 주상복합. 예. 근데 주상복합들은 보통 이게 그 상업시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로 안 쳐요. 그냥 그러니까 상업지역이에요 거기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서울은 지금 경기도 1,300만, 인천 300만, 서울 1,000만에서 2,600만이 수도권인데 네. 그게 다 서울 수요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좀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 수요를 공급으로 커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일단 틀린 것들이고, 네. 예, 그냥 좋은 것들은 비싼 것들은 비싼 대로 공급을 하고 좀 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테두리나 뭐 이렇게 좀 낙후된 데들을 좀 개발 빨리 해서 네. 양질의 주거지로 바꾼 다음에 그쪽을 공급해 주는 게 맞아요. 그 비싼 거 비싸서 공급을 해서 세금 많이 걷어서 거기다가 오히려 투자하는 게 맞죠. 여기다 8,000세대 해도 네. 택도 이거 없어요. 못 산다는 거죠? 네. 그냥. 네. 아마 거기 당첨되는 사람들만 로또가 된 거예요. 누가 당첨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3-4배 오를 거예요. 그나마 싸게 분양할 테니까 공공분양이라서. 작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또 조정이 됐었고, 네. 재작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조정이 됐었고, 네. 매년 이렇게 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조정되고 올라가고 조정되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지. 네, 네. 그리고 이제 IMF 때나 금융위기 때는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고. 네. 그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 어, 근데 이것도 평균적으로만 그렇고, 네. 이게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조금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빠지는 아파트가 있고 다 그래요.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평균이 올라가는 것들이지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 건 또 아니에요. 평균에 서울 오르죠. 안에서도? 네, 평균에 오르죠. 어, 강남구에도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평당 1,000만 원짜리. 네, 때 아파트가 있어요. 오. 찾아보면은 근데 그런 건 안 오른다는 안 거죠? 오르는 거죠. 예.
왜요? 강남인데? 그러니까 주상복합식으로 된 이제 재건축이 좀 어려운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안 와요. 딱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네. 아파트인지 아닌지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안 올라요. 그냥 아. 그냥 딱 분양가가 지금 그냥 그런 분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집 플러스 1부터 그러니까 이 두 채부터는 다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네. 세금 규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과거에는 대출이 나왔는데 지금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주택 대출이 하나가 있으면 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찰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다 사놓고 기다리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시간하고 돈에 대해서 구애가 안 받는 사람들은 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한 게 서민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종잣돈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입지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가 네. 조정기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네. 다른 입지 혹시 있는지 전국을 다 휘젓고 다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의사결정이 느리고 계속 의심을 해요. 특히 이제 이게 주택을 많이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은 이제 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네. 주택을 특히 한 번도 안 사본 사람들, 등기부등본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늘 주택 가격은 거품인 줄 아는 거예요. 강남의 평당 1억이 말이 되느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따진 게 뭐냐면 원가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듯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원가 따져갖고 비싸게 보죠. 네. 근데 부동산은요 원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원가가 빵원이라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1억이면 그냥 1억인 거예요. 그건 그냥 다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폭락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순간부터 안 돼. 근데 대부분 다 실수요자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은 이게 비싸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비싸게 사지만 나중에 더 비싸질 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느리죠. 보통 참다 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한 서너 번 들은 다음부터 그때 들어가요. 그럼 이미 그때는 단기적인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의심을 하다가 네, 맨 마지막에 네. 결국 넘어가는 거죠. 끝물을 잡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그분들한테 넘기고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고가에 사게 되는 경향들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끝물이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사실 2018년 19년 초까지만 해도 실수요자건 뭐건 뭐 부동산 그 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때 부동산 관련된 제 컨텐츠 제목에 부자만 붙어도 조회수 막 10만 20만 나오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주식이 그렇듯이. 예.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게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끝물인 부동산이 있고 네. 유지가 되는 부동산이 있고 아직도 더 올라갈 부동산이 있는데 더 올라갈 부동산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이죠. 더 올라갈 네, 다 올라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세대 빌라에서도 올랐어요. 지금은 그게 안 오르잖아요. 네. 점점 이제 부동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주식을 그러니까 주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좋은 아파트, 좋은 주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좀 뒤처지는 것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근데 거기서 그래서 이거를 도심 재생을 안 시켜주고 네. 신도시를 개발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수요가 몰려요. 그럼 얘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도심 재생. 그러니까 도시 정비, 도시 재생 이런 것들 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지금.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장에 또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똑같이 내려가면 기회가 없는데 네.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게 확 올라가는 것들을 잡는 게 이제 투자인 것들이죠 이제. 그럼 지금 제일 베스트 투자는 뭐예요? 신규 아파트 청약을 받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거 청약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전 단계인 입주권을 하든지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피를 주고 하든지 더 올라가니까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초기 재건축, 초기 재개발은 아예 안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 다 초기 걸 사요. 더 싸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지금 것들이죠. 초기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재건축 정비구역 뭐 그걸로 지정만 돼 있는데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비 지정되기 전에 들어가죠. 지정되기 전에.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근데 지금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은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진짜요? 근데 리스크가 있죠, 보면. 그쵸, 리스크가 그거는 지정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대부분 다 리스크를 갖고 하는 거니까 100% 확실한 거는 없잖아요. 네. 근데 워낙 투자할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가격들이 너무 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쌀 때 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많이 올랐다. 2017년도부터 네. 2019년도까지 3년 내내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 특히 2017년도, 18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오르면 한번 쉬었다가 하거든요. 저는 네. 이제 오히려 지금 쉬었다가 하는 타이밍이 됐는데 네. 정부에서 그냥 냅둬도 되는데 자꾸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줄이다 보니까 매물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가요, 이게 막.
그냥 냅뒀으면 벌써 좀 조정이 됐을 텐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좀 올린 경향도 있어요. 네. 좋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좋은 건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예, 냅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저렴한 것들이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지금 따라 올라가는 기준이고 지금 또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건 따라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보통 갭매우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 상품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쫓아다닐 네. 뭐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동산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런 분들은 지금은 할 수 없는 시대고 네. 그리고 뭐 돈. 금액이 많이 들어가. 네. 옛날에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만 끼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도 몇 천씩 들어가니까 네. 예,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그쵸. 예. 대출도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돈이랑 시간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걸 좀 양극화에서 초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 부동산 돈을 벌었던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돈을 번 사람들만 좀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시간도 있고 공부할 시간도 있고 알아볼 시간도 있고 부동산 얘기할 시간도 있고 내가 묵혀놓을 돈도 있고.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공부 시작했던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보가 없었어요. 그때 정보가 가진 사람이 진짜 고수였고 그분들한테 뭐 강의료를 뭐 100만 원 이상씩 내면서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 지금 보면은 너무 허접해요. 저도 뭐 유튜브로 유명하잖아요. 네. 운영을 하는데 파스에서 이런 양지의 정보들을 주는 데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 시장에 대한 감만 좀 잃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보들은 정말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입지를 만드셔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전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네. 생각보다 돈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남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자식 공부할 때도 서울대를 보내는 걸 포기하게 되면은 가락교가 너무 많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포기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서울에서도 투자할 것들이 많고 실거주 갈 곳이 많기도 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지방도 제가 대도시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